환迎光临.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텔 중국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텔 중국어를 알려드릴 호텔리어 정지안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객실 예약 변경과 취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 프론트 데스크 객실 예약 변경과 취소 업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는요, 전화상으로 전화를 걸어서 내가 원하는 걸 취소하고 변경하는 내용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프론트 데스크에 직접 찾아가서 무언가를 변경하거나 요청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 한국어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객이 안녕하세요. 저는 602호에 숙박하고 있는데 숙박 기간을 이틀 연장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연장하다라는 표현 꼭 알고 있어야겠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고객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룸카드를 가지고 계신가요? 자, 룸카드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선 이틀 연장하시고 글피인 13일에 체크아웃 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이렇게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글피인 13일, 내일, 모레, 글피. 네, 그렇네요. 3일 뒤 13일에 체크아웃하다라는 표현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고객이 네, 맞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자, 신용카드란 표현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일 것 같은데요. 자,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사용해서 결제하다란 표현 혹시 하실 수 있나요? 네, 이 표현 우리 중국어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틀 연장해 드렸습니다. 여기 고객님의 룸카드와 영수증이 있습니다.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대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강에서도 사실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꼭 알아야만 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 눈에 띄네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지금부터 중국어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总台客房预订变更和取消服务 总台라고 하면 프론트 데스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电话, 전화로 어떤 걸 요청했다면 이번에는 总台, 프론트 데스크에 가서 무언가를 요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호텔에서 막 여러분이 종탈 뭐야 프론트 데스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아 헤매시고 계신다면 그때 누군가에게 总台在哪儿? 하고도 질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프론트 데스크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단어도 일단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대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你好，我是住602房间的，我想延期2天住宿时间。네. 你好, 안녕하세요. 我是住602房间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프론트 데스크에 가서 내가 몇 호실에 숙박을 하고 있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我是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내가 602호 방에 쭉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쭈란 단어는 원래 어딘가에 살다, 거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호텔에 하루를 머물던 일주일을 머물던 간에 어쨌든 그 기간에 살다라는 의미로서 쭈란 단어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602호 객실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인데요. 我想延期2天이라고 했습니다. 延期 하면 연장하다 라는 뜻이고요. 我想延期 연장하고 싶습니다. 2天 이틀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틀을 더 연장하고 싶어요. 혹은 일주일을 더 연장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我想延期 하고 그 뒤에 어떤 기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延期 2天까지만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그 뒤에 住宿时间이라고 하면 住宿 자체가 숙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 시간을, 숙박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라는 의미로서 뒤에도 붙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생략도 가능하니까 참고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请稍等，先生，让我核实一下，您现在带房卡了吗？ 네. 자, 이렇게 지금 직원이 请稍等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先生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先生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남자를 부를 때 쓰는 그냥 호칭이었죠. 让我核实一下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은 좀 문장 전체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꼭 호텔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고객이 나에게 무언가를 요청했을 때 우리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짜고짜 네 해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얼른 확인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응대를 하잖아요. 그때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让我核实一下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核实 하면 사실을 확인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우리 통째로 외우기로 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얼른 확인해 볼게요. 라고 이야기할 때 让我核实一下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랑이라는 표현은요. 많은 분들이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나에게 숙제를 하라고 시켰다. 의사가 나에게 약을 먹으라고 시켰다. 네, 이럴 때 우리가 한 번쯤은 본 적이 있는 그런 단어죠. 자, 그런데요. 이 랑이란 표현이 겸어문을 만들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문장을 겸어문이라고 부를까? 잠깐 알아볼게요. 사실 엄청나게 대단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我让你, 我让你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나는 너에게 시켰어. 난 너에게 무언가 요청했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뭘 요청했을까요? 你做作业. 你做作业. 네가 숙제를 하다. 이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두 문장을 굳이 나눠서 쓰지 말고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我让你, 나는 너에게 시켰다. 做作业, 숙제를 하라고. 이렇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문장에서 我让你, 네가 목적어로 쓰였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 你做作业, 네가 숙제를 한다. 이때는 주어로 쓰였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쳤을 때 니라는 대상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주어, 두 번째 문장에서는 목적어 이렇게 겸어해서 쓰일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랑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겸어문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랑을 우리가 문장으로 바라봤을 때 무조건 시키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랑이란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우리 뒤에 랑 뒤에 등장하는 대상이 목적어도 될 수 있고 주어도 될 수 있구나. 역할이 두 가지가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랑을 무조건 시키다라는 의미로만 꼭 기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랑이란 단어를 쓰는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공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권이에요. 네, 공항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권이죠. 여권 좀 보여주세요. 이런 이야기 할 때 랑이란 단어를 씁니다. 让我看一下,让我看一下.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네, 이런 의미로 쓸 때도 랑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요청하고자 할 때, 시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무언가를 요청하고자 할 때, 请让我看一下.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라는 의미로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랑이란 단어를 쓰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까 무조건 시킨다라는 의미만 갖는다. 이렇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청을 할 때도 우리가 얼마든지 부드럽고 유연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다음 문장 보니까요. 您现在带房卡了吗?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방카드 가지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자, 당연하죠. 우리 방카드 안에는 많은 정보들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방카드를 요청을 해야겠죠. 자, 이때 따이란 단어는요. 무언가를 가지다, 소지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따이는 뒤에 등장하는 단어에 따라서 약간 의미가 달라져요. 일단 첫 번째, 따이 뒤에 어떤 사람이 등장한다면 따이我, 나 데리고 가. 따이我去吧, 나 데리고 가 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때요? 이렇게 가지고 간다라는 개념으로서 데리고 누군가를 어디에 가다라고 할 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물, 지금처럼 사물이 등장을 할 때, 제 한자가 조금 못생겼어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자, 사물이 등장을 할 때는 그 사물을 지니다, 소지하다 라는 개념으로 썼습니다. 자, 요즘처럼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늘 항상 거의 24시간 들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소지하고 있는 거, 手机, 핸드폰이죠. 그래서 带手机,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따이는 뒤에 사람, 사물 둘 다 올 수 있고 무엇이 오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방카라는 것은 바로 방카드입니다. 룬카드 키라고 등장을 해서 조금은 여러분들 생소하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네, 방카드예요. 쉽게 얘기하면 방이라는 것이 카가 바로 카드입니다. 그래서 방카드는 방카라고 표현을 합니다. 在这. 자, 우리 문장을 보다 보면 이 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하죠. 하면 여러분 반말 아니에요. 그냥 중국 사람들이 네. 이런 개념으로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말에서 응과 비슷한데요. 자, 사실 우리말에는 약간 반말의 개념이 있지만 중국어는 워낙 존칭, 반말 이런 표현 자체가 없으니까 이라고 하면 네. 아주 간단한 대답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在这儿,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谢谢. 您要延期2天. 大后天13号退房,是吗? 자, 谢谢, 감사합니다. 您要延期2天. 뭐예요? 당신은 이틀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大后天. 자, 大后天이란 표현 좀 보도록 할게요. 앞에 큰 대자가 붙었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나요? 오늘은 今天, 내일은 明天, 그리고 내일, 모레는 后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글피를 大后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따가 있고 없고의 차이, 하루의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 꼭 정확하게 구별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멀리 나가는 미래는 明天,后天,大后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시간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어제, 昨天, 엊그제, 前天. 그렇죠. 허우의 반대는 바로 前입니다. 앞전자를 쓰죠. 前天. 그리고 나서 바로 또 그 전날, 전전날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大前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저께, 그저께의 개념이겠죠. 역시나 하루 차이가 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따란 단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 아주 크니까 여러분들 꼭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글피 13일 날 토이방 체크아웃을 하다.
투이방 체크아웃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호텔 룸 예약 취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투이방 체크아웃하다 라는 개념 정말 중요한 표현이겠죠? 꼭 기억해 주세요. 실마 라고 하면 그렇습니까? 라고 해서 확인할 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没错请用这张信用卡结账 자, 没错 하면 네, 틀림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错라고 하면 무언가 잘못, 오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没 없다, 错 오류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라는 뜻이겠죠. 자, 가끔 가다가요. 没错하고 不错의 차이를 학생들이 질문을 하시곤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구별을 해볼게요. 没错라고 하면 말 그대로 틀린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보추어라는 건 뭐예요? 네, 여러분, 네, 대답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아마 분명히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보추어는요, 很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不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추어는 잘못되다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다. 즉, 很好, 아주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추어 하면 아우 좋아 좋아 완전 좋아 네, 이런 의미의 긍정적인 표현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보추어 没错 엄연히 두 단어의 의미가 다르니까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뒤에 보면요. 여러분 신용카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신용카드 중국에서도 네, 씁니다. 그래서 요즘은 워낙 위챗페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셔머셔머 네, 페이가 있죠. 자, 이런 것처럼 QR로 찍어서 결제를 많이 하곤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활용할 일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라는 단어 기억해 주시고요. 지账이라고 하면 결제하다, 계산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점 가셔서 我要结账 结账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계산할게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用什么什么结账이라는 표현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문장에서 살펴보면 여러분 지금 동사가 두 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용, 사용하다. 뒤에 结账, 계산하다. 이렇게 네,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중국어는요.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 세 개, 네 개, 10개, 100개도 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많이 오버를 하면 100개 이상도 올 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 무조건 시간의 흐름에 맞게 등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어떠한 수단의 방법에 맞게 등장을 해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비슷한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시간의 순서, 이 흐름에 꼭 맞춰서 써야만 합니다. 자, 아래 문장도 살펴보면요. 무언가를 사용해서 그 다음 동작을 이루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용카드를 우리가 사용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결제를 완성하는 것이 두 번째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 안에 동사가 연달아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연동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때 규칙이 뭐다? 그렇죠. 항상 시간의 순서에 맞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네, 크게 어려움 없이 연동문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我已经帮您延期2天了。这是您的房卡和收据，请收好。 자, 이징이라고 하면 이미 벌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어떠한 동작을 완료하다라는 의미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뒤에는 완료한 동작을 등장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미 밥을 먹었어. 我已经吃饭了 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我已经帮您 제가 이제 이미 당신을 도와서 延期2天了 이틀 연장을 완료했습니다. 这是 이것은 무엇 무엇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您的房卡
자, 당신의 방카드와 和收据. 쇼우주 하면 영수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제를 완료하고 나면 쇼우주, 영수증이 등장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당신의 방카드와 영수증입니다. 请收好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쇼 하면요. 무언가를 받다, 거둬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결제를 하는 동작을 완료하면 일단은 뭐 내가 결제한 신용카드 그리고 영수증 어때요? 잘 걷어드려야겠죠. 그래서 쇼하오 잘 받아주세요, 챙겨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how란 단어 기억해 주시고요. 바로 뒤에 등장하는 하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중국어를 잘하는데 하오란 단어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자, 하오는요. 맞아요.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다. 그냥 뭐가 됐던 어떠한 상황이나 상태가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하오가요. 앞에 어떤 동작을 쓰고 뒤에 붙으면 이 동작이 완료됨이 참 잘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밥을 먹는 동작을 하는데요. 아, 나 밥 진짜 잘 먹었어. 吃好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자, 내가 영화를 보는데 와, 영화 참 잘 봤어. 看好 음악을 들을 때 음악 참 잘 들었어. 听好 이렇게 쓴다고 해요. 그래서 收好라는 건 뭐예요? 무언가 빠뜨리지 말고 잘 챙기세요 라는 의미로 쓰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 동작의 완료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결과보라고 부릅니다. 자, 어떤 동작을 한 건 이미 한 거고요. 그 동작의 결과가 어때요? 아주 맞아요. 만족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주 잘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결과보, 그중에서도 만족에 가까운 결과물을 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하오는 동작의 완성이나 완벽한 상태에 도달을 해서 아주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말 뜻은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항상 동작이 잘 됐다? 아, 그러면 吃好 잘 먹었어, 看好 잘 봤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好的,谢谢.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해 봤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었지만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 있다면 어때요? 우리 실무회화를 살펴보면서 네,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단어를 완벽하게 외워야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문장만 보지 마시고 그 큰 소리로 저와 함께 단어를 여러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빈칸 채우기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你好,我是住602房间的. 저는 이틀 연장하고 싶습니다. 숙박 시간을요. 자, 조금 어색하지만 여러분 문장 좀 끊어서 완성시켜 볼게요. 저는 연장을 원합니다. 이틀이요. 숙박 기간이요. 네,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我想延期2天住宿时间 하고 네,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我想延期2天 저는 이틀 연장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포인트죠. 뒤에 등장하고 있는 住宿时间는 있어도 되지만 얼마든지 생략시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请稍等,先生.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상대방이 무언가를 요청했을 때 다짜고짜 해드릴게요. 안 된다고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 반드시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는 표현 우리 통째로 외우기로 했죠.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让我核实一下,核实一下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방카드를 가지고 계신가요? 네, 가지고 있다, 지니고 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은 您现在带房卡了吗?带房卡了吗? 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이는 뒤에 사람 혹은 사물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물이 등장할 때는 진이다, 휴대하다. 사람이 등장을 할 때는 그 사람을 데리고 무언가를 하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죠. 꼭 기억해 주세요. 在这儿谢谢您要延期2天 글피 13号 退房是吗? 자, 글피 13일에 그리고 退房 체크아웃 하다라는 표현 기억하셔야겠죠? 是吗? 맞으세요?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모레 글피 어려운 표현 아니에요. 그냥 맞아요. 큰 대자 붙여서 大后天이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大后天의 반대어는 뭐라고요? 네, 그렇죠. 뒤란 단어를 썼으니까 앞이란 단어를 써서 大前天이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저께란 표현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 어렵지 않으니까 꼭 같이 기억해 주세요. 没错. 신용카드로 계산하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请用信用卡请用这张信用卡结账用什么什么结账뭐뭐으로 계산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혹시나 여러분들 현금 쓰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현금으로 계산할게요 라는 표현 한번 해볼게요. 현금은 现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现在的现 현재의 현을 쓰고요. 금은 맞아요. 쇠금자를 써서 现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금으로 계산할게요. 用现金结账 하고 표현하면 되겠죠. 我已经帮您延期2天了这是您的房卡和영수증数据 자, 제가 이미 이틀 동안 연장을 도와드렸습니다. 이것은 방카드와 영수증입니다. 房卡和数据라는 표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잘 받아주세요. 챙겨주세요. 라고 표현을 할 때는 请收好, 请收好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표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겠죠? 꼭 잘 챙겨주세요. 받아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好的,谢谢. 네, 감사합니다. 라고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실무회화 쭉 살펴봤는데요. 자, 무언가 연장을 요청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표현 많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지니고 있다, 가지고 있다 라고 할 때 따이란 단어를 쓰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엇을 사용해서 계산하다 라고 표현을 할 때 이용이란 단어 쓰고 계산하다는 제장이라고 한다는 거 요것들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어려운 내용은 없었지만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하는 문장과 단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입 밖으로 많이 꺼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린 또 재미난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欢迎下次光临，再见。